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외교부의 이번 주 현안은 무엇이었나요?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요. 그 계기에 한미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의 회동도 있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크게 조명받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 이게 대략적으로라도 확정이 됐더라면 상당한 조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진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윤 대통령이 4월께 국빈 자격으로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이 아닌가 보죠? 대통령실에서 국빈 자격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아직 그걸 확정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5월에 히로시마 그 G7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순방했습니다. 그때 1차로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죠. 네.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포괄적이고 긴 공동성명도 내놓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할 만큼 한 거죠. 따라서 그동안 북한의 군사행동을 제외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또 하자고 하면 해줄 법도 한데 아마도 한일 관계 개선을 거쳐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라는 미국과 일본 측의 무언의 압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미 잘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이 과정을 거쳐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국빈 자격으로 좀 폼나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빈 자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게 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일부는 또 뭐 형식도 따지기도 하죠. 국빈 방문은 아무래도 최고 예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문자 입장에서는 뭐 국빈 대우를 받고 싶어 하겠죠. 우리 정부는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이 계기를 내세워서 국빈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정상회의에서 국빈 방문은 늘 있는 건 아닌가 보죠? 그렇죠. 이제 국가 수반의 방문은 사적 방문도 있고 실무 방문, 공식 실무 방문, 공식 방문, 국빈 방문 이렇게 5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국빈 방문은 이제 맞이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준비해서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뭔가요? 블링컨 장관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군사 행동에 대해서 한국 방어와 확장 억지를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주로 밝혔고요. 네. 박진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을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북한 돈줄 죄기, 북한 인권 문제 이슈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 관련한 합의도 좀 눈에 띕니다. 원래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해 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중국의 능력을 좀 부추기면서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책임까지 강조한 셈입니다.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 책임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뭐 규탄 성명 또는 뭐 제재 결의 이런 것을 제출을 하면 늘 반대했죠.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들을 중국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북한으로 많은 물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북한 목조르기가
중국 때문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중국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책임을 언급한 이유가 북한을 같이 때려주자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입맛에 맞춰가지고 북한 때리기에 동참하기보다는 북한을 감싸 안아서 오히려 미국 때리기에 동참시키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때리자고 하는 이유도 꼭 합리적이라고만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같이 때려주자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유가 중국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 인근에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든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북한 군사 행동에 대해서만 때려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반도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지난 연말 12월 30일에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조선 측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데 힘써서 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공동으로 지키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북한이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제재 해제를 포함한 적대시 정책 철회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이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른 중요한 내용은 없었나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고위 당국자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블링컨 장관이 뜻밖의 발표를 내놓았죠. 예. 블링컨 장관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 직전에 이제 박진 장관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자신의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 방문 연기 발표였습니다. 예. 원래 이제 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그 직후인 5일, 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중국의 정찰 풍선을 이유로 해서 지금은 건설적인 방문을 위한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풍선, 미국은 정찰 풍선이라고 주장하고요. 예, 예. 중국은 민간용, 기상연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예. 이걸 또 미국은 전투기로 격추시켰고요. 참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한미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도 만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성김 미국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또 김건 본부장은 앤 유버거라는 미국 NSC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부 보좌관도 면담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나요? 역시 이제 북한 돈줄 제기와 인권 쟁점화가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뉴버거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만나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외화벌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위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것을 북한이 해킹해서 불법적으로 탈취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상화폐의 암호를 풀어내서 불법적으로 탈취한다든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문제는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사이버에서 탈취했다 하더라도 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북한 탈취 자금 세탁 등 조력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